이번엔 담보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보라는 게 뭐냐니까 와렌티다라는 거죠. 통상 우리가 담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 뭐 부동산 담보를 잡고 뭐 대출을 한다. 그죠? 뭐 또는 우리가 신용 보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해상보험에서 말하는 담보는요. 담보는 피보험자, 즉 보험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될 약속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시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담보다 그리고 묵시담보다 특히 묵시담보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택시를 타고 해운대까지 갑시다라고 택시기사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택시기사님이 나보고 뭐랍니까? 그러면은 택시에 나오는 그 게이지대로 도착하면 주시겠습니까? 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안 하죠. 당연히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그죠? 당연히 해운대까지 가면은 택시비를 줄 거다라고 기사님은 생각하시고 태우시고 손님을, 또 손님은 내가 당연히 그 게이지를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타겠죠. 이게 서로 간의 암묵적 합의, 묵시적 합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간의 묵시적 담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니까요. 가망성 담보다, 내양성 담보다, 이는 어떤 걸까요? 배가 하나 있다죠. 뭐 해상 운송을 사업을 하겠어. 이 배가 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죠. 그래서 배는 미리미리 수리를 다 하고 내가 이 화물들을, 적화물들을 안전하게 옮길 정도로 미리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것을 일일이 내가 우리 화주에게 자, 우리 화주님, 뭐 요렇게 부산 무역님, 소율 무역님, 뭐 경기 무역님, 우리 이분의 배를 수리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기름도 넣어서 이게 만반의 안전을 준비했습니다. 타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화물을 컨테이너 실은 모든 화물에다가 말씀을 하지 않죠. 당연히 나는 배는 안전하게 갈 거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내항성 담보, 가망성 담보, 그죠? 안정성에 관한 담보를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시월시니시래죠.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뭔가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행위라죠. 그게 이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다에서 배로서의 다시 말해서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을 굳이 내가 말해도 우리는 암묵적으로 다 내가 운송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건 뭐죠? 가망성 담보, 내양성 담보라고 합니다. 명시 담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쉽게 말해서 화재담보를 먼저 화재보험을 넣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칩이란 것도 있지만은 집안에 우리 고급 왜 우리가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물론 또 보석도 있겠지만은 보석은 100%안 하더라도 전자제품도 예를 들어 전자 500만 원 한해서 뭐 1000만 원 한해서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냉장고가 몇 리터짜리, 그죠? 그리고 TV가 몇 인치짜리, 뭐 농이 어떻고, 그죠? 이런 거 정도. 근데 나머지 이제 검은 보석은 너무 고가니까 보험 처리가 힘들겠죠. 이것도 어느 일부분 내에서. 요렇게 할 때 뭡니까? 뭐가 얼마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그죠? 표기를 해서, 그 이름을 표기를 해서 명시한다, 명시담보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배를 갈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묵시담보다, 그래서 가망성담보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 기간은 우리가 언제까지냐? 다시 말해서 해상보험의 적하보험의 기간 언제까지냐 보시니까 시작은 언제고 종기는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작은 물품을 이동할 때부터고 물건을 종기는 하향할 때라 그랬습니다. 자, 요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앞에 인코텀즈 할 때도 많이 그렸던 배입니다. 이렇게 배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착하는 배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보험 기간이란 건 뭐냐면 보험회사는 어찌 될까요? 보험회사가 우리가 어디까지 해상보험이 여기 만약에 부산항이에요. LA항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기간만큼의 이게 해상보험이죠. 그죠? 여기 바닷길입니다. 여기 육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다. 그죠? 그러면 언제냐니까 여기에 우리가 공장에 여기 있다면 셀레 공장에서 배 물건 실러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육상보험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만 온도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퀴라 부르고 그죠? 같은 거. 요 부분에 겐트 크레인인 자리죠. 여기에 이제 자동차가 실으려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출발하는 개시하는 물건을 이제 이동할 때 적재하려고 다시 말해서 탁 이동하려고 여기 적재기 선박이죠. 요럴 때 요또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전개가 있습니까? 물건이 실렸죠. 이놈을 여기 이제 상대국의 시와에서, 그죠? 여기 겐트리 크링 있잖아요. 여기서 컨테이너 들어서 착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하역하는 거죠. 이럴 때 다 끝납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구에서 항구지만은 그러나 그 항구에서 실으려고 배에다가 실으려고 출발하는 시간 그리고 물건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구간을 우리가 보험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요만큼에 대한 부분은 어찌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제 C나 D 버튼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양화해가지고 물건을 내려서 어디 갑니까? 주로 보세 구역 가죠. 그 중에 보세 창구로 많이 가겠죠. 우리 공산품들은. 이 창구에 있는 물건이 있어요. 있는 동안에 나중에 우리 관세법 때 배우지만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죠. 검사에서. 이 안에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요만큼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은 수출할 때는, 그죠? 여기서 수출할 때는 여기 또 창고가 있습니다. 60일이고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수입할 때는 30일까지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이렇게. 왜? 어차피 요만큼의, 그죠? 요 기간만큼의 뭡니까? 기간만큼의 내가 보험을 들어야 돼 있잖아. 요런 것들은 뭐라냐면은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출발할 때 그럼 어찌 될까요? 여러분 때는 여기서 서울 경기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면 내륙운송이잖아요. 그럼 내륙운송에 대한 보험 넣고 해상보험 보험 넣고 이중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원래는 해상보험이 긴데 한번 상상해보세요. 뭐 10일에서 14일, 25일, 35일 됐죠. 여기는 뭐 하루 이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지켜서 내륙보관 확장 담보 조건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상운송 내릴 때까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로 요만큼을 내가 뭐 30일이 더 있다. 왜? 검사를 하는 기간이 좀 쉴 테니까요. 수출은 60일이다. 요렇게 요것도 내륙 보관 확장 담보 조건까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시는 게 계약의 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험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기간은 주로 어떻게 됩니까?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항구로서 끝나죠. 끝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보험 계약의 우리가 기간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우리가 여기서까지 끝나죠. 그러면 계약은 어찌 되느냐? 그냥 보험 기간은 항구에서 항구인데 계약이 어찌 되느냐? 바로 그걸 우리가 예정보험이라고 그랬죠. 앞에서 확정성이 아니라 예정이에요. 그렇죠. 오픈 커버예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죠? 예정입니다. 그런 예정을 주로 보시니까 밑에 보시면은 개별 예정 계약이 있고요. 포괄 예정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괄 예정 계약부터 한번 볼까요? 포괄이다. 좀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다량의 환물을 장기간에 걸쳐 수출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주로 많이 쓰는데 이럴 때는 보험 우리 정권이 아니라 보험 증명서인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를 발행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ABC 컴퍼니 미국의 수입상하고 우리 여기에 그죠? 여기에 한국에 우리 수출상인 영신산업하고 둘이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이제 보도마크를 팔아요. 근데 작년에 몇 개를 가져왔냐니까 한 10컨테이너 정도로 가져갔어요. 둘이서 사고 파는 게. 그래서 한국에 이제 쉘러가 물었습니다. 자, 2020년도는 10개를 가져갔는데 2021년도는 몇 개 예정이냐? 예정이죠. 예정하건데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직 2021년이 안 갔으니까 그럼 10개인데 올해는 아마 10개에서 많으면 12컨테이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정을 하는 거죠. 이건 예정이죠. 이럴 때 우리 셀러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에 이렇게 적재하기 전까지, 배다 그죠? 적재하기 전까지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화물들이 똑같은 보도마크입니다. 그리고 같은 화물이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장기간이고 대량 환물이 되죠. 이럴 때 우리 셀러고 바이어입니다. 셀러가 매번 물건이 갈 때마다 보험을 준다니까 잘못하면 똑같은 화물이다 보니까 잘못 놓칠 수가 있죠. 깜빡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온보드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가 어디까지 저기 딸배중 가다가 아유 큰일 났구나 LA 가야 되는데죠. 뭐 LA 거기까지 안 가줍니다. 뭐 저 일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보험 안 들었습니다. 들어줄랍니까? 요게 뭐냐면은 이게 초급 보험인데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죠. 신용장에서는. 그래서 요 안에 반드시 적재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대략 12개를 한 대씩 최대 예상되는 걸 12컨테이너 한꺼번에 넣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원래는 컨테이너가 한 달에 하나씩 가기로 했는데 1년에 12개를 갈지 10개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하나 정도 가는 물량을 한꺼번에 12개 넣으시니까 이게 뭐죠? 미리 1년치를 6개월이다. 1년치를 한꺼번에 다 넣어버렸다. 전체 예정되는 것은 이거 뭡니까? 포괄적으로 넣는데 12개를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아직 예정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단위를 넣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량의 한물을 장기적으로 갈 때 그럴 경우에 셀러 입장에서 번거롭지 않고 한꺼번에 넣는다. 그런데 그러십니까? 이달에 1월 달에 한 개 갈지, 2월 달에 한 개 갈지, 3월에 한 개 가고 2개 갈지, 하나 갈지 2개 확정이 안 됐죠? 그러면 어찌 될까요? 내가 4월이고 5월이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경우에 그 달달이 나올 때마다 하나 했네, 2개 했네, 하나 했네. 이렇게 컨테이너를 확정되면 어찌입니까? 그때 나중에 뭐가 될까요? 확정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는 뭡니까? 내가 보험료를 다 줬잖아요. 12컨테이너. 그러니까 보험 청구권을 주는 게 아니라 보험 다 들었습니다 하는 보험 증명서를 줍니다. 흔히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 이런 게 있죠. 자동차 사고 났어요. 보험 청구권을 보자는 게 아니고 보험 증명서를 주세요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보험 청구권이랑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보험 증명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험이 들었다는 증명서니까 청구권이나 증명서나 효력이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식표시는 내고 가능하다라고 또 봐야 될 게 개별 예정보험이죠. 개별 예정보험은 뭐냐? 선명미상보험이 있고 금액미상보험이 있다 이 말이죠. 선명미상보험은 아직 배일임이 확정 안 된 경우다 이 말이죠. 나중에 이제 확정 통지하는 배설을 받아서 넘겨준다 이 말고 금액미상비용은 아직까지 내가 금액이 아직까지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 우리 선명미상은 뭐냐? 선명미상은 자, 이런 경우라고 우리 상정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배가 수출배가 있습니다. 자, 이 FOB 조건으로 수출해요. FOB는 누가 적재하죠? 적재를 셀러가 적재하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셀러가 적재합니다. 적재하면 어느 배에 적재했다는 배의 선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배 이름이. 그죠? 배 선명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시면 우리 선사가 이름이 아닙니다. 한지 내용 HML N 안에 있는 만약에 백도다, 동진호다 이 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항차 같은 거죠. 그런데 FOB 경우에 선적은 적재는 셀러가 했는데 보험은 누가 들어요? 바이어가 들죠. 바이어가.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왜? 나는 FOB는 적재까지만 하는 거지 여기까지 부산항 LA항까지 갈 때까지 나는 보험은 안 들어요. 바이어가 보험을 들죠. 맞죠? 근데 바이어가 보험을 들고 싶은데 셀러가 흔히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요. 어느 배를 태웠고요. 언제쯤 출발해서 언제 도착할 예정입니다 하고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걸 shipping 어드바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 선적에 대한 통지를 좀 해줘가지고 shipping 어드바이스 안에 뭡니까? 그 안에 LC 넘버 같은 짜리고요. 그리고 어마운트 얼마짜리인데 니네 지금 물건이 몇 개인데 수량이 그리고 출발항이 ETD죠. 며칠 날 출발할 예정이고 ETA 며칠 날 도착할 예정인데요. 배 이름이 뭐고 항차가 뭡니다. 이런 걸 좀 미리 배에 싣기 전에 딱 싣고 나면 바로 싣기 전에 줘야 되겠죠. 싣고 나면 주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확정돼 있으면 싣기 전에 미리 좀 주면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이 싣고 나서 차후에 천천히 주면 지금 배가 출발하고 있죠. 그러면 지래 배를 우리가 말하면 출발하는 동안에 보험을 들면 안 된다 했잖아요. 적재 전에 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해 가시죠? 적재 전에. 그래서 그러면 보험이 소급증이 신용장 같은 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이럴 경우는 내가 아직 바이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을 드려야 되는데 셀러가 shipping 어드바이스는 미리 안 해줬어요. 그죠? 미리 통지 좀 해주는 게 제일 좋죠. 통지를 하긴 하는데 통상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에 통지하죠. 배에다 싣고 나서. 가는 중에 보험을 들 수는 없어요. 그럼 바이어는 이렇게 가는 중에 소급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험 들어요? 자기가 미리 FOB는 뭐랬죠? FOB 조건 바이어가 노미네이트 했잖아요. 선사를 자기가 싫어서 했잖아요. 그럼 그게 싫었으면 문제가 싫었다고 연락 오겠죠. 그럼 그 선사 이름은 알아요. 그러면 어찌니까 선명만 모르죠. 그럼 자기 회사가 보험회사 가서 요 HM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아직 배 이름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리 만 경우요. 금액이 한 $100,000 됩니다. 라고 내가 보험을 넣는 거예요. 그럼 넣어주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뭐랍니까? 아직 배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나중에 바이어가 셀러인데 받은 shipping 어드바이스를 보니까 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배 이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배 이름을 다시 바꿔서 나중에 보험에 나중에 사고 생길 때 혜택을 보면 되는 거죠.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럼 앞에 뭐 있으면 임시번호판 있죠?
임시번호판 달고 보험이 안 되느냐? 보험은 가입됩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할 때 뭡니까? 아직 이 자동차 번호가 안 나온 임시번호판으로 보험을 들었어요. 나중에 보험이 나오고 나면 뭐 합니까? 나오고 나면은, 자동차가 우리가 등록소에 가서 내가 번호판 나오면 번호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선명이든 차에 대한 번호잖아요. 그럴 때 다시 임시번호판을 현재 정확한 번호로 바꿔주면 이 보험에 아무 문제가 없겠죠. 이와 같은 용도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럴 경우에 FOB 같은 요럴 경우에 완다 우리가 셀러가 보험을 넣는 게 아니라 바이가 보험을 넣다 보면 셀러가 바이인데 연락을 안 주면요. 알아서 자기가 아직 배 이름은 모르지만 우리가 현대상세를 넣었거든요. 수량이 얼마거든요. 금액이 얼마고 보험 들세요라고 미리 넣은 데서 선명미상이다라고 보십니다. 자, 금액미상은 저를 어떻게 보시면요. 저는 신상품이다라고 신상품. 신상품이 내가 기존의 보도마크를 100원씩이었어요. 자, 그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 셀러하고 바이는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기존의 거래처요. 이걸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오파시티에서 우리 먼저 특정인이랬죠. 스페시픽 퍼슨이랬죠. 스페시픽 이런 게 퍼슨이다. 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셀러하고 바이어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기존 거래처인데 이 사람이 기존에 우리 제품이 보도만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제품 100원에 팔았어요. 근데 신상품이 나왔어요. 그 신상품이 이제 나는 110원을 좀 받고 싶어요. 110원을 개당. 그래서 신상품을 샘플을 보냈더니 신상품이라 칩시다. 보냈더니 바이가 마음에 들어했어요. 근데 셀러는 110원에 받고 싶고 바이는 105원에 지금 나는 구매를 하고 싶죠. 확정이 안 됐어요. 근데 바이는 뭐라 그래요? 보내바랍니다. 그거를 보내요. 그럼 보내보면 계약이 성립되느냐? 여기서 하나만 더 갑시다. 기존에 우리 청약하고 자 이게 이제 우리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청약 승낙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내가 100원이다. 얘가 90원 하자. 그러면 95원 하자. 이렇게 카운터블 확정 청약돼서 정해진 가격에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원에 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기본의 이론이에요. 그럼 실무적 이렇게도 가능하죠. 100원에 사라 했는데 그리고 물건을 보냈어요. 내가 주문도 승낙도 안 했는데 근데 얘가 돈을 줘요. 그럼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0원이다가 물건도 나는 100원이라 했더니 이제 얘는 뭡니까? 물건도 지금 받지도 않고 돈을 먼저 보내세요. 성립되냐 이 말이에요. 성립됩니다. 왜? 사겠다는 의사 표시잖아요. 돈을 줬다는 것은. 내가 물건을 주는데 안 돌려보내 돈을 주면 사겠다는 표시잖아요. 성금 미리 보내 사겠다는 성능의 표시입니다. 꼭 내가 청약 성능에 성난이 해야 되는 것만 아니다는 거죠. 왜? 기존에 거래처다 보니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럴 때 내가 100원에 팔았던 걸 110원에 나 받고 싶으면 얘는 105원에 하자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어요. 근데 바이가 뭐예요? 물건 보내래요. 그러면 뭐 나는 최소 105원 받으면 되지만 나는 110원 받고 싶거든요. 그러면 일단 어찌입니까? 금액이 뭐가 커요? 110원이 크죠? 아까처럼 우리가 포괄 예정처럼 큰 놈을 보험을 110원에 들어요. 곱하기 뭐 10,000개입니다. 라고 보험을 들어놓고 우리가 보냅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 안 됐죠. 금액 미정이죠. 그래서 바이어가 나중에 100원 하자면은 5원 차이 나니까 5원만큼 보험료 돌려받으면 되고요. 그죠? 만약에 110원 오케이 하면 그대로 보험이 통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간의 신상품을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거래선에서 확정된 거래선에서 주고받을 때 주로 금액 미상 보험도 가능하다라고 시간이 들지만은 소소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흐른다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험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